자, 북한이 지난번에 자기들이 그 위성 발사를 했다가 실패했다. 정찰 위성. 뭐 그렇게 해서 서해 앞바다에 떨어졌는데, 자, 이걸 갖다가 김정은이가 위성 일꾼들의 무책임이다라고 비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뒤로 좀 빠져있던 김영철이를 다시 복귀시켰고, 지난해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했던 오수영이를 다시 또 복귀시키다는 거예요. 자, 북한이 천안함 폭침 주역이었던 김영철이를 2019년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면서 그때 이제 정치적 위상이 김영철이가 확 줄어들었죠. 김영철이가 김정은이 친서를 가지고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철이가 통전부장으로까지 강등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도 2022년에 이성근이한테 넘겨주고 야인이 됐는데, 향후 대남 대미 강경 노선을 다시 가겠다라는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을 잘 아는 김영철이를 끌어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블링컨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친강 외교부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즉 미국과 중국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도 좀 머지않아 하는 것 아니냐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이렇게 시작되냐. 중국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미국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시작되는데, 중국과 미국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대선이 진행되면 바이든에게 불리할 거라고 보고, 지금 바이든 정권이 중국하고의 일시적 관계 개선에 돌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지금 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며, 에스퍼 전 국방장관, 월리엄바 전 법무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NSC 보좌관 등이 트럼프를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어요. 자,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CNN에 나와 트럼프의 기밀 반출 혐의에 대해 이것이 분명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행위이고 위험한 것이다. 군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라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트럼프가 재순되면 국가 기밀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특별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트럼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자,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를 온라인 내 정보 문건들을 유포해 기소된 한 전 미군을 갖다가 빗대어 비유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정권의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고, 작년 5월 달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미군을 빼고 싶어 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에 대한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월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그는 마치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유리잔을 식탁 가장자리로 밀어버리는 반항적인 아이와 같아. 그래서 트럼프는 보수 공화당 의제를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수 공화당 일각에서 트럼프의 경선 승리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대변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 바는요, 대선 패배 후 선거 사기를 주장했던 트럼프의 이견을 표현해서 해임됐습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MSNBC 인터뷰에서 민감한 자료를 트럼프가 들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고 당국이 그런 자료를 해수하지 못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증언하며 반출 문서가 기밀인 줄 몰랐고 기밀은 해제됐다는 트럼프 말을 반박했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전 한국 사이로 불리어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전 주지사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도전자가 한 12명 있는데 이들은 조력자이며 트럼프를 위한 변명만 하고 있다. 트럼프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을 위해서 또 자신의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대선 전에 사고를 대형으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영철이가 필요한 부분은 천안함 사고를 칠 때 김영철이가 필요했고 연평도 포격을 할 때도 김영철이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 미국 대선과 한국의 윤 정권의 내년 4월 총선,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자, 이것과 북한의 김정은이의 역할, 이 부분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이 내년 총선, 그리고 또 미국의 내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죠. 북한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고를 치고 이게 중국이 나서서 중재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한국 총선에서 야당이 유리하고 또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고를 칠 것이다. 그 사고라는 것은 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의 방어 부도에 그리고 미국의 지금 한국에 거듭된 해우산 보장에 이게 근본적으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일을 북한이 해주고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자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교감과 영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진핑이도 북한의 김정은이 결정적일 때는 중국을 위해서 한 건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의 윤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을 골라서 김정은이가 한 방 놔준다면 그것은요 모두가 원하는 바가 될 수 있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에게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진핑이도 지금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도발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거고 북한 또한 남한 내부의 지형도 흔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내년 4월 이전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윤 정권이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김영철이가 와서 뭐 하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